지난 14일 발생한 로켓 엔진 폭발 사고로 일본 내에서 연일 심각한 상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추진 일정이 1년 이상 늦어지게 된 상황에 한국을 따라 잡을 방법이 없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일본의 방송에서는 특집으로 특별 대담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우주산업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4일 오전 9시께 아키타현 노시로시 로켓 실험장에서 소형 로켓인 입실론 S 2단 엔진의 연소 시험 도중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점화 시점으로부터 약 1분 뒤에 일어났고 화염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시험장에서 북쪽으로 1km 이상 떨어진 민가에도 큰 충격의 소리와 함께 화산재와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까지 일본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서 일본의 우주산업에 큰 위기가 닥쳤다며 원인과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우주공학 전문가인 사와오카 아키라 다이도대 총장은 이런 비슷한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보통 1년이 걸린다. 한국 등 경쟁국과의 싸움에서 1년 뒤처진다는 것은 우주산업에 엄청난 핸디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형 로켓 산업은 위성 발사 시장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 이제 일본은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입실론 로켓은 민간 사업자의 위성 운송 서비스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공을 들인 분야입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은 2024년에 발사할 신형 로켓 입실론 SS의 연소 상태와 압력, 온도 등의 데이터를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도중에 갑자기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폭발한 입실론 S 엔진은 일본이 입실론의 개량형으로 개발 중인 소형 고체 연료 로켓입니다. 지난해 발사 실패한 입실론 6호기와 같은 연료 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형 로켓은 입실론 S, 대형은 H3를 각각 주력 로켓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H3 1호기도 지난 3월에 발사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입실론부터 H3까지 몇 년째 로켓 발사에 실패하면서 우주산업부터 군사위성 작전까지 많은 상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가고시마현 우주관측소에서 발사된 입실론 로켓 6호기는 발사 직후 바로 파괴되었습니다. 지상에서 긴급 파괴 신호를 보낸 이유는 로켓의 안전한 비행이 계속되지 않으면 지상으로 그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실론의 발사 실패가 일본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입실론은 우주산업의 핵심으로 자랑하던 로켓입니다. 입실론을 사용해서 상업위성의 발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실패는 큰 통증이 될 것 같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당시 입실론 로켓 발사를 위해 인근 3곳에 견학장이 설치되어서 많은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취재기자들도 발사 순간을 보도하기 위해 몰려왔고 방송에서는 특별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사 직후 폭발을 했으니 그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속보로 발사 준비, 드디어 발사, 갑자기 파괴 신호 송출, 완전히 실패, 원인 불명의 소식을 전해 듣던 일본인들은 기사 댓글과 SNS를 통해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기술이다. 한국에도 10년이나 뒤져 있다는 진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현재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과 똑같다. 불쌍하다. 제2공습경보를 울려라. 혁신적 위성기술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니 폭발해버렸다. 유감스럽게도 입실론 발사 순간 영상을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돌렸다. 유치하다. 대형 로켓인 H3 발사도 지난 2월 발사 중단 사태로 발칵 뒤집어 놓더니 결국 3월 7일 발사 후에 파괴 버튼을 누르는 충격적인 실패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은 H3 로켓 발사가 카운트다운 도중에 발사 중단이 되면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언론과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우주개발기구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기자와 언쟁을 높이면서 발사 중단이지 발사 실패는 아니라고 해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들은 기자가 한국인 출신이다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시키는 폭동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사 준비를 마친 H3 로켓은 3월 7일 발사 이후 자폭 버튼을 눌러서 최종 발사 실패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 이번이 진짜 발사 상황이다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규방송과 인터넷까지 생중계를 하고 참관까지 했습니다. 결국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절대의 절명의 프로젝트인 H3 로켓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와중에 처참하게 자폭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H3의 최고의 광학 위성 다이치 3호를 탑재했다고 자랑하면서 종래 3배의 고정밀로 지구를 관측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으로 지진 방제 등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며칠 동안 홍보 영상을 부지런히 보여주면서 자랑했는데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이런 로켓 발사 실패와 우주산업과 군사위성 발사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에 일본의 소형 인공위성 발사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소형위성 발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이은 발사 실패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발사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다는 영업을 해왔는데 이번 사고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도 일본은 위험하다는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입실론이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는 대부분의 군사 로켓은 고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이미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소형 군사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은 이미 고체 연료 위성 발사 기술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한 누리호의 발사 성공에도 전 세계가 한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앞장서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유입니다. 일본은 한국군이 지난 3월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을 준비하면서 자위대에서 입실론 발사를 주목하고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패로 미사일 기술 개발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군사작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으로 저궤도로 비정상적인 비행곡선까지 그리며 날아오기도 합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기지에서 발사하는 거세에 이동하면서 발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잠수함과 레일과 차량으로 이동하며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결국 이 정보를 모르면 일본의 반격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과 요격 능력으로는 방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일본의 외무성과 방위성, 자위대 모두 한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길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적으로 운용하고 정보 수집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위성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하는 인공위성 그룹을 별자리로 비유해서 만든 말입니다. 방위성은 약 5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서로 협력해서 넓은 범위를 치밀하게 항상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궤도로 발사해서 한 몸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 북한 기지의 동향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되면 공격 대상지의 정보 수집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해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궤도를 바꾸면서 날아오는 경우까지 탐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군사정보 제공이 기대지 않으려면 50개의 첩보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로켓이 계속 사고를 치면서 50개는커녕 한 개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켓 개발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엔진 연소 실험이 충격적인 폭발로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다시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실험하는 데에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이미 일본은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쳤지만 가장 중요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해외 어느 국가도 일본의 로켓 발사 능력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